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25일 인사드립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내팽겨쳐진 이해훈도 그렇지만 이해훈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내버린 이재명 정권도 참 무섭고 잔인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명 철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훈을 내칠 때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진 사퇴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쳤죠. 그때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원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명을 아예 철회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명 철회 형식입니다. 사전에 당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오늘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역대 몇 사람 안 됩니다.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과거 정권에서도 많았는데 지명 철회를 하는 경우는 자진 사퇴를 권유했는데 버틸 경우 나 못 나가겠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이 내 사생활이 노출됐는데 자리까지 물러나란 말이냐. 못 나간다고 버틸 때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진 사퇴를 권유하지도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어제 하루,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도 아직 안 열렸습니다. 보통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한다. 보통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런데도 바로 오늘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내치는데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내쳤고 이것은 일종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처음부터 이게 기획이 된 것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목표를 하는 바가 있었고 그 목표하는 바를 거의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브리핑을 홍익표 정무수석이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였구나.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준축안에서 대브리핑룸에 직접 홍익표가 와서 이해원을 지명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통 또 오늘 지금 1월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참 다 계산이 된 이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저께 청문회가 있었고 바로 이게 안 된다. 그 전부터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어제라도 할 수 있는데 토요일은 지금 1월자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표를 할 때는 1월 오후에 많이 합니다. 1월에 큰 사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월요일자 조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로 1월 오후에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부 다 철저히 계산된 발표 시점 아니었나 싶은데 자, 홍익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자, 국민적 평가에 대해서 다 살펴봤다. 원래 이 다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다. 지명 철회. 이 사람은 잘못돼서 해고야. 한마디로 해고를 시키는 거죠. 사표를 내도록 한 게 아니고 해고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훈은 보수정당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정당에서 이걸 강조를 하죠. 보수정당에서 이재명이 그때 기자회견 했을 때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자, 보수에서는 이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부패한 사람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부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내치는 겁니다. 잔인하죠.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자,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내 팽개치겠다. 그리고 또 다음 하나 어떤 걸 써먹을지 찾아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은 몇 가지 이득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진 사퇴가 아니고 정무수석이 발표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를 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김현지를 통하지 않고 김현지는 뭐 자기 편끼리 논 김현지를 통해서 뭐 강순호에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물러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사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차피 써먹고 버릴 카드인데 확실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하는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이미 지금 논란이 됐던 것들은 거의 다 파악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보좌관 갑질 같은 건 이재명이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했죠. 그 보좌관한테 갑질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좌파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보좌진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혜원 방은 한번 가면은 사람이 금방 잘린다, 금방 나온다, 매일 거기서 고성이 들린다, 뭐 욕을 한다, 이런 거 다 소문에 다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 그때 이 정치자금 받은 문제들이 있었죠. 정치자금 받은 그 문제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홍영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보수 정권에서 5번이나 이 공천을 줘서 3번이나 국회의원 시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은 배신자 다루듯이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도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검증 실패라고 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입니다. 공천 심사는 일단 뭐 여론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강제 조사건이 없이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인사검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면서 민정수석실의 검사, 경찰, 그리고 전부 다 파견되어 있죠. 국세청, 감사원까지 다 파견되어 있어서 조사건을 가지고 합니다. 미리 조사를 하겠다고 사인을 받은 뒤에 강제로 조사를 해서 다 뒤집니다. 자, 그런 것을 인사검증하고 공천심사를 마치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 이재명도 국민을 속인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났던 내용도 있고, 국회에서 소문이 파다했던 내용들, 그리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다 동원을 해서 이미 여러 가지를 다 파헤쳤을 겁니다. 이혜원에 대해서. 그럼에도 지명을 한 거죠. 그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고 노리는 바가 있었다. 자, 노리는 바가 크게 보면은 저는 한 4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통합정부, 통합하는, 국민 화합을 하는 그런 정부의 흉내를 내는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한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눈물에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이혜원이 그렇게 했죠. 그 효과를 노렸고, 또 하나는 이혜원 혼자 망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우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바로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그 우파에서 다 5번에는 공천 준 사람 아니야? 다 그런 사람들끼리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효과를 노렸던 게 지명을 함으로 해서 다른 이슈, 그 시점에 불거졌던 이슈들이 있죠. 공천 뇌물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이것을 덮어버리는 그 4가지 큰 효과를 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혜원을 지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쓸 만큼 다 써먹었고 마지막 하나 더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플랜 B가 있었죠. 이런 논란을 다 국민 이렇게 민심이 여기서 이혜원을 내쳐야 된다고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잠깐 임명을 했을 겁니다. 임명을 해서 이 포퓰리즘 예산들 전부 다 기획예산처에서 아무런 군소리 없이 통과시켜주는 그 효과를 노리려고 했겠죠.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개정 관료들을 그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앉히면은
나라 빚을 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걸 반대할 게 뻔하니까 고분고분 말 잘들을 이혼을 갖다 앉혀서 초기에 좀 써먹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막 지금 돈을 풀려고 하고 있죠. 뭐 대전하고 충남을 합치는데 뭐 20조 지원한다. 강주 전남 합치는데 또 20조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재정 관료에게 맡기면 반대합니다. 나라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혜원을 앉혀놓으면 반대 안 하고 그대로 하겠죠. 그걸 노린 게 플랜 B였는데, 이 플랜 B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고 오히려 이게 역풍을 맞을 것 같은 그 플랜 A에서 딱 그친 겁니다. 이 플랜 A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효과를 획득하는 거였죠. 자, 통합정부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을 시키고 실용주의, 이것이 이제 표방을 하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혜원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다. 이혜원에게 과거를 반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그 지시를 내렸지만은 어떤 도덕성이 좌파의 제가 뭐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성은 있어도 도덕성이 우파의 원래 그런 부패한 도덕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통합정부의 흉내는 낸다는 거죠. 가령 송미령이 있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를 좌파 정부에 맞추는 걸로 아마 다짐을 받았겠죠. 양곡법입니다. 양곡관리법. 원래 송미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해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곡관리법이 남아 도는 쌀도 전부 다 정부가 사주는 거니까는 결과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은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장관을 다시 시켜주니까 갑자기 양곡법에 찬성을 하는, 좌파 정권에 맞춰주는 거죠. 이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축 재정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자리를 시켜준다고 하니까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확장 재정, 돈을 막 풀어야 된다고 완전히 말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1, 2년 사이에 경제 상황 그렇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긴축 재정을 확장 재정으로 바꿔야 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죠.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국간이 넉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간을 막 비우고 있는데 무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죠. 오히려 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통합정부 흉내를 내는 데 자기들은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던 것을 눈물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출근길에 완전히 눈물에 참여를 했죠. 그게 완전히 이재명이 바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봐라, 그 사람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 정당한 것이고 우파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잖아. 잘못했다고. 그러니 그 탄핵에 의해서 들어선 좌파 정권이 정당한 것이다. 이걸 그대로 각인을 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 이형 같은 경우는 선수막까지 내걸어서 탄핵에 반대를 하고 또 삭발을 하면은, 탄핵 반대 삭발을 하면은 구의원 공천 주겠다. 이런 것도 다 보도가 됐었죠. 그렇게까지 탄핵에 반대를 했고, 내란은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전에 장관 자리 준다고 하기 전에 이재명이 계엄을 유발시킬 만큼의 예산 폭거를 했고, 날치기 법안들 다 했고, 무차별 탄핵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내란범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을 칭송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하는, 이걸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탄핵 반대, 눈물의 참여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혜원은 지명이 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 또 이렇게 또 반성문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또 청문회에서, 그래, 청문회에서는 자기가 4월 4일 날, 작년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4월 4일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도 이혜원은 여전히 이재명을 내란범이라고 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탄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려졌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효과를 본 거죠. 탄핵 반대한 것을 눈물에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운 혼자 망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우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는데 이해운을 써먹었습니다. 초기부터 좌파 패널들이 일제히 이해운과 관련한 갑질 폭언하는 녹취 파일이 막 나오고 하니까는 방송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이 일제히 말을 맞춰서 누군가 지시를 했겠죠. 지침을 내렸겠죠. 일제히 말을 맞춰서 그런 사람을, 이해운 같은 사람을 5번 공천한 것 우파 정당 아니냐. 그리고 그때 있었던 갑질이나 비리 의혹들이 전부 다 우파 정권 때 일어났던 거 아니냐. 우파에 속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우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이재명이 그 좌파 패널들, 보좌관 출신들의 좌파 패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해훈, 우파에서 5번이나 공천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신자 처단하듯이 하느냐. 이러면서 또 우파 전체를 잔인한 집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이 잔인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소동을 벌여놓고는 우파를 비도덕적인 집단, 그리고 어리도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해원을 써먹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수효과죠. 통일교 게이트가 그 전에 터졌고, 이해원 지명하기 전에 전재수는 물론이고 이재명의 핵심 접근 그룹 7인의 멤버 임종선까지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서 이재명과 관련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일교에서 이재명이 통일교 쪽에 연락이 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윤용호 그때 세계본부장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불똥이 이재명에게 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12월 28일 날 이해원을 지명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MBC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하죠. 김병기하고 강선우의 1억 원 공천 뇌물,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MBC 좌파 정권에 이렇게 부역하다시피 하는 MBC가 그런 녹취록을 그 다음날 터뜨린다고 하면은, 그 전날 이미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 파악을 못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MBC에서 다음날 대응을 터뜨리는데 이재명 정권 쪽에서 다 파악을 했죠. 그래서 서둘러 지명을 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해원 논란을 일으켜서 이 통일교 게이트하고 이 공천뇌물은 그 전에부터도 연계가 모락모락 났었죠. 자, 그래서 그 대형 악재, 이재명 정권의 악재를 덮기 위해서 또 이해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지명을 했다는 것도 여의도 정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4가지를 다 이제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플랜 A였고, 플랜 B로 갈 수도 있었죠. 플랜 B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해훈을 계획예산처 장관에 앉혀서 포퓰리즘 예산,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돈을 푸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 포퓰리즘을 하니까 당시 경제부총리들이 반발을 했죠. 재정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 빚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홍남기 부총리, 또 지금 경기지사는 김동연 부총리도 문재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는 대들지 않을 이해훈을 그대로 플랜 B, 그러니까는 플랜 A를 다 달성을 했는데, 임명시켜도 좀 역풍이 없을 것 같아 정도였으면은 플랜 B로 들어가서 강행을 했을 겁니다. 해서 실컷 또 써먹고, 초기에 그렇게 포퓰리즘 예산 짜는데 써먹고 버렸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플랜 B까지 다 이렇게 이 속을 챙기려고 하면은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플랜 A에서 4가지 효과를 거뒀으니까는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인사청문회까지 하도록 한 거. 이건 정말 이재명 정권의 잔혹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죠. 이해원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정청약 가지고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이 1년 동안 불화가 있었다. 결혼식 올리자마자.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자기 아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들어간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기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아서 들어갔다. 이거 나중 다 수사해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신입생을 받았는지. 훈장이라는 것은 그 대에만, 그 사람에게만 영광이고 명예고 이런 거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가 장관을 해서 장관 끝나고 나면 보통 훈장 주죠. 그 훈장 받았다고 연세대 경제학과에 자기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경제학과에 입학을 시켰다. 이혜훈이 분명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혜훈이 잔인하게 버려졌지만은 수사를 이혜훈은 받아야 되고 그 관련 기관들도 몇 군데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청량 이거 뭐 검사를 어떻게 해서 그냥 통과시켰는지. 연세대학교는 진짜 자기 할아버지가 장관 했다고 입학을 시켰는지 이거 다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혜훈은 실컷 이용당하고 내팽겨쳤지만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이혜훈이 했던 말 지금부터 수사를 다 받아야 되고 이것이 다시 나중에 이재명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단계는 접었다. 1단락은 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